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타인에게 가볍게 보이거나 무시당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도리어 상대에게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지나친 희생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선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지나치게 희생하며 상대를 위하다 보면 그 도움은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도움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은 그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잃어가며 상대에게 당연한 존재로 소비되기 시작하죠.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말했습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단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기버일 때만 그렇다. 경계 없는 배려는 자신을 소진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지혜로운 도움은 자신을 우선 돌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먼저 챙기고 여유가 생길 때 타인을 돕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환심을 사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서히 자신을 잃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맞장구 치며 그래, 너 말이 맞아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 사람을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존중은 진짜 나를 보여줄 때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는 나를 드러낼 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로 되받아치게 될 때 상대는 우리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그 어떤 일도 나를 해칠 수 없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과시킬 줄 아는 성숙함, 그것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과 말들이 우리를 무시받게 만들기도 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단어 하나, 말하는 방식 하나로 상대를 가볍게 보거나 깊이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자기 비하를 혼동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런 말들이 처음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 겸손을 진짜 능력 부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비하는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과장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기 존중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내면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습관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자신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보다는 부담이나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기 전에 가정사나 깊은 고민을 꺼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존중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상대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그 약점을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림과 노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는 것이고 관계의 깊이는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순간까지는 자신을 지키는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좋아요. 이런 말은 예의 바른 표현 같지만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의견이 없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존중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결정권을 독점하게 되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의사소통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력감과 자기 상실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나는 너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견은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표현해야 상대도 나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존중받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존하게 될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경계를 잃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의존적인 태도와 말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감정, 판단까지 모두 상대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반대로 늘 묻고 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너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너와 함께여도 나는 나 자신이다라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사랑도 우정도 동료애도 결국은 독립된 두 사람이 만날 때 가장 건강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상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최종 판단은 스스로 내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존중받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여덟 번째는 필요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웃으며 넘어가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양보는 결국 상대에게 이 사람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 말은 곧 나 역시 타인에게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호함은 공격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상대의 요구에 미안하지만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사람들은 경계가 명확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도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단호함은 단지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감을 지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으로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요라는 말 대신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는 나를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생각 없이 사용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관계의 신뢰를 허물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말버릇과 사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홉 번째, 말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게 뭐 대수야. 라며 가볍게 반응하는 사람.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인격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무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 말이나 쉽게 내뱉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조차 가볍게 여겨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더 깊은 생각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아픔이나 민감한 상황 앞에서는 말을 하기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10번째는 불필요한 사과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은 배려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면 상대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자신이 없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뢰보다는 불안정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나의 생각이나 선택을 이야기할 때도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이라는 식의 표현은 이미 나의 입장을 약하게 만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실수가 있었을 때나 상대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필요한 행위이지 내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따라붙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사과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즉,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불필요한 사과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죄송합니다. 대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타인의 신뢰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원인이 되는 말과 행동의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꾸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개 의도보다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왔지만 지나쳐서 희생이 되었고,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졌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사소한 습관에서 무너지고 또한 사소한 태도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변화는 기준의 설정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는 거절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본 경계선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담대한 삶에서 말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진심 어린 관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할 때,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농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 농담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에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를 잠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쉬고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침착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말의 힘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결국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회피하게 되면 상대는 나의 감정을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갈등은 생기고 오해는 깊어집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은 곧 나를 존중하는 연습이자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맞추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과감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독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유다. 이 말처럼 모든 관계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시간과 정성을 통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그 행동이 불쾌했는지를 상대에게 묻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나의 감정에 책임을 지는 태도이며 상대를 탓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내면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표현의 용기입니다. 오해가 생겼거나 마음이 멀어진 관계에서 그땐 미안했어, 내가 상처받았었어 라는 간단한 한마디가 상대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했을 때 상대도 비로소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단, 이 진심 어린 대화는 기대를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드시 내 진심을 받아줄 거라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통해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지혜롭게 시작하는 법입니다. 누군가와 새로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빨리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신뢰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상대에 따라 나의 모습이 쉽게 바뀌거나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감정, 나의 경계, 나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상대에게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지나치게 양보하고, 다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습관은 나는 지금 존중받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자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관계에서 키를 잃지 않도록 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타인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 말처럼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말과 행동,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심리적, 철학적 태도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준으로 옮겨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나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곧 존엄을 지키는 언어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상처받았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도록 만든 작은 틈을 내가 스스로 열어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양보하고, 늘 사과하고, 늘 의견 없이 따라가기만 했던 내 모습은 과연 존중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 자존감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그 평가가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맞춰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와 감정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다. 이 선언은 단지 긍정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되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입에 맴돌 때,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과 행동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인가?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중심에 세우는 내면의 대화가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방향이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기준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여정을 돌아보며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스스로를 대하고 있나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무시는 때로 자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부탁에 무조건 응답하며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의견이 없다는 듯 침묵하며 관계를 유지해온 당신. 혹시 그 침묵이, 그 미소가, 그 양보가 당신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존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의 감정을 말할 자격이 있으며 의견을 표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당함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다음 관계에서 아니요,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닌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의견이 아닌 자기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상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담담히 선을 긋고 물러설 수 있다면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용기입니다. 이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인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 속에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버텨야 할 이유도 억지로 맞춰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니까요.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존중받는 삶을 응원합니다.